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기술적 분석이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지표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RSI와 MACD인데요. 이 두 지표만 제대로 이해해도 차트를 읽는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지표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매수, 과매도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거나 신호선의 의미를 놓치곤 하죠. 예를 들어, 과매수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지표를 단편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큰 수익 기회를 놓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세 가지 핵심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RSI 지표로 과매수와 과매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 수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MACD 지표가 어떤 세 개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신호선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초보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즉 지표를 잘못 해석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끝내고 나면 차트 분석에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이제 RSI 지표를 가지고 실제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RSI는 상대강도 지수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수치화한 도구입니다. RSI 값은 0부터 100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값이 높을수록 주가가 강하게 오른 상태라는 뜻이고 낮을수록 주가가 약해진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4일 동안 어떤 주식이 계속 오르내렸을 때 그동안 올랐던 폭과 내렸던 폭을 비교해서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 70과 30이라는 숫자입니다. 일반적으로 RSI가 70 이상이 되면 과매수 상태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앞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인 거죠. 마치 풍선을 계속 불어서 이미 터질 지경인데 또 계속 불려고 하는 상황처럼 봐도 됩니다.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극도에 달한 상태라는 뜻이므로 곧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RSI가 30 이하가 되면 과매도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는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서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구멍이 깊이 팬 곳에서 더 이상 파기는 어려운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가 극도에 달했다는 뜻이므로 이제는 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떤 주식이 한 달 동안 계속 올라서 RSI가 75에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5,000원대에서 시작한 주가가 한 달 만에 5,500원까지 올랐을 때 RSI가 75라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분간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수를 조심하거나 기존 보유 주식을 팔 타이밍을 생각해볼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매도 수익을 챙기거나 손실을 줄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RSI가 70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곧바로 내려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시장이 매우 강한 상승 추세에 있다면 RSI가 80, 85, 심지어 90까지 올라가면서도 주가는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 구매력이라고도 부르는데 시장의 강한 모멘텀이 지속되는 동안은 일반적인 과매수 기준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천장 근처라고 해서 바로 내려오지는 않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RSI가 25까지 내려갔다면 매수 기회를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어떤 주식이 6,000원에서 한 달 동안 떨어져 5,300원이 되었을 때 RSI가 25라면 더 이상 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매우 강하면 RSI가 10, 5까지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한 시장에서는 과매도 신호도 무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RSI의 또 다른 활용법은 다이버전스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RSI는 내려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약한 상승이라고 부르며 곧 상승세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봅니다. 결국 RSI는 극단적인 상황을 포착하는 도구일 뿐 이것만으로 매매 판단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가의 추세, 거래량,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MACD 같은 다른 지표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RSI는 신호일 뿐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RSI 지표로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을 판단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제는 추세의 방향성을 더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MACD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MACD는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의 약자로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발산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구성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MACD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MACD 선이고 두 번째가 신호선,
세 번째가 히스토그램입니다. 먼저 MACD 선은 12일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26일 장기 이동평균선을 뺀 값입니다. 생각해보면 단순한데요. 단기가 장기보다 크면 플러스 값이 되고, 이는 최근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단기가 장기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값이 되어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의 12일 이동평균이 5만원이고 26일 이동평균이 48,000원이라면 MACD 값은 2,000원의 플러스가 되는 식입니다. 만약 며칠 뒤 12일 이동평균이 47,000원으로 떨어지고 26일 이동평균이 49,000원으로 올라간다면 MACD는 마이너스 2,000원이 되어 추세가 반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선이란 MACD 선 자체의 9일 이동평균입니다. 쉽게 말해 MACD 값의 추세를 한 번 더 매끄럽게 다듬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호선이 매매 신호를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호선은 MACD 선보다 조금 더 완만하고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두 선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순간을 더욱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해석법은 바로 MACD 선과 신호선의 교차점입니다. MACD 선이 신호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데드크로스라고 부르고 있는 하락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상승장에서 MACD가 계속 플러스 값을 유지하다가 신호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간다면 상승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MACD 선이 신호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 골든크로스라고 부르며 상승 신호입니다. 하락장에서 MACD가 신호선을 위로 돌파한다면 매도세가 약해지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차트에서 보면 두 선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는데요. 이 순간들이 바로 추세 전환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히스토그램이라는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MACD 선과 신호선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히스토그램이 커질수록 두 선의 간격이 크다는 뜻이고, 이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히스토그램이 0선에 가까워질수록 두 선이 교차하려 한다는 뜻으로 추세 전환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 중인 주식에서 히스토그램이 계속 높게 유지되다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면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보자들이 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히스토그램의 색깔 변화를 눈여겨보세요. 상승장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하락장에서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는데 바로 이 색깔이 바뀌는 순간이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빨간색 히스토그램이 점점 작아지다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MACD는 RSI와 다르게 과매수, 과매도 개념이 없고 순전히 추세의 방향과 강도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RSI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지표를 조합하면 가격이 극단적인 영역에 있으면서 동시에 추세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제 MACD 지표를 읽을 때 초보자들이 정말 자주 하는 실수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호선을 배웠다고 해서 바로 매매하면 큰 코 다칩니다. 첫 번째 오독은 골든크로스만 보고 무조건 사는 것입니다. MACD 선이 신호선을 위로 뚫고 올라오는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 흥분해서 바로 매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골든크로스는 그냥 신호일 뿐 확정된 상승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가격 15,000원에서 16,500원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15,800원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MACD 골든크로스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 반등일 뿐 추세 전환이 아니라면? 바로 손절매를 맞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MACD 골든크로스 후 3일 뒤 오히려 더 깊은 하락을 경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표가 형성되는 데 2에서 3일 걸리는데 그 사이 시장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독은 히스토그램 폭만 봐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히스토그램이 커지면 강한 신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히스토그램이 크다는 건 MACD와 신호선의 거리가 멀다는 뜻일 뿐입니다. 상승 강도가 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데도 히스토그램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데 오히려 하강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지난주에 5만원에서 55,0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히스토그램도 0.8 수준으로 컸습니다. 이번 주는 55,000원에서 52,000원으로 내려갔는데 히스토그램은 오히려 1.2까지 커졌어요. 이건 약세 다이버전스입니다. 주가는 낮아지는데 지표의 거리만 벌어진 거죠. 이런 경우 추가 하락이 임박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오독은 지표만 믿고 호가창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MACD가 완벽한 신호를 줘도 실시간 매매창에서 매도 물량이 엄청 많다면? 사면 안 됩니다. 지표는 과거 가격 움직임을 계산한 것일 뿐 현재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100% 반영하지 못합니다. 골든크로스가 나왔는데 호가창에 매도 벽이 있다면 그 벽을 깨는 강도가 충분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볼게요.
어떤 주식이 3만원에 형성되어 있고 호가창을 보니 매도벽이 3만500원에 5천주, 3만 1천원에 8천주 있습니다. 동시에 MACD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현재 매수 세력은 1000주 정도만 모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벽을 깨기 어렵죠. 매도 물량이 충분히 흡수되거나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임프레임 무시하는 실수입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일봉 차트에선 데드크로스가 나고 4시간 봉에선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보기 좋은 신호가 나온 봉 하나만 보고 거래하는데 반드시 상위봉부터 확인하세요. 일봉의 큰 하락 추세 속에서 나온 단기 반등 신호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부터 5만원에서 3만 5천원까지 내려온 종목이 있다고 합시다. 오늘 4시간 봉에서 MACD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어요. 분명 반등 신호입니다. 하지만 월봉과 일봉을 보면 계속 하락 추세네요. 이 경우 4시간 봉의 신호는 반등이지 추세 전환이 아닙니다. 반대로 월봉이 상승 추세면 일봉의 단기 하락도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월봉 상승 추세 속에서 일봉 데드크로스는 조정일 뿐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MACD와 RSI는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 절대 답이 아닙니다. 지표 신호 플러스 호가창 플러스 상위봉 추세 플러스 뉴스 환경까지 모두 함께 봐야 진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초보자 투자자들의 손실률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RSI와 MACD 두 가지 핵심 지표를 배워봤습니다. 먼저 RSI 지표는 0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주식의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 신호로 봅니다. 예를 들어 RSI가 75%라면 매도 시점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70%를 넘어서도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만석이어도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요. 다음으로 MACD는 12일선과 26일선이라는 두 개의 이동평균선으로 만들어지며 신호선이라는 기준선과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MACD가 신호선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매도 신호,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 매수 신호가 됩니다. 이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투자 결정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보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를 되짚어봤습니다. 지표 하나만 믿고 거래하거나 상황에 따른 맥락을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추세와 거래량, 뉴스 같은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RSI와 MACD를 결합한 실전 매매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교육 목적이며 실제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